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3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민활련의 임동준 활동가 그리고 함께 저희 가장 최다 출연한 초대 손님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민원연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민원연의 오래된 회원이자 민원연을 너무나 사랑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민원연 후원회원일 뿐만 아니라 네. 뉴스타파, 그렇죠.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네. 서울의 소리, 정말 이 많은 네 군데 이제 대한 매체를 키워야 네. 프레시안까지 네. 이렇게 5군데 후원도 하고 있고 시사타파 TV하고 항이스 TV. 종종 돈을 보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어디 후원을 하고 계신지 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결국은 언론이 엉망이다, 검찰이 엉망이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들 돕지 않으면 말로 그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이제 힘든 분들한테 후원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네. 안 되는데 다만 혹시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민원연 많이 돕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민활련을 포함해서 여러 대한 매체들 이렇게 함께 후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실은 저희가 안진걸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 따로 있죠. 예. 네, 오늘은 무슨 일로 모셨나? 그러니까 방송 주제를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이러니까 민활련이 이렇게 또 안진걸 소장님을 초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특혜 의혹 그리고 이를 다루는 언론 문제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그 안진걸 소장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3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조선일보, 민생경제, 그리고 나경원이에요. 아이고, 민생경제는 좋은데요. 어저께도 우체국에서 드디어 이제 네. 그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전격적으로 네. 결정해서 시판이 됐거든요. 네네. 저는 원래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인데 조선일보나 나경원이나 박덕금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는 건데 저랑 그 사람들이 연관 검색되는 거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네, 결코 바라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나경원 전 의원 고발만 12번을 하신 걸로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어떤 분들은 검찰 수사를 안 하니까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수사를 안 하니까 계속 압박하게 석진한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그렇게 하는 분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매번 새로운 비리가 확인이 되고 주요 탐사 보도에서 새로운 보도가 네. 팩트를 근거로 해서 잘 나왔고 네네. 또 매번 어떤 새로운 문제가 어떤 공공기관에 근거 있는 감사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건 새로운 범죄 혐의니까 고발하다 보니까 네. 제가 12번 그다음에 전교조 한 번 따로 했습니다. 그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자제분의 하나고 입시 부정 의혹과 함께 나경원의 입시 부정 네. 의혹 자식들 아들 딸 네. 그래서 총 13번인데 사실 한 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괜찮은 시민 한 분이 열받아서 따로 고발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검찰이 저만 5번을 불렀어요. 고발인 조사만. 고발인 조사만요? 네, 제가 고발을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검찰에 수사를 하니까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3번을 불렀어요, 저를요. 그래서 저는 고발인 조사만 8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정교조가 한 번, 사학교 국민운동본부에서 방정균 대변인이 한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사건은 고발인 조사만 10번이 진행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피고발인 나경원 씨는 아직도 수사 소환을 받지 않고 있는데 한 번도요? 예, 바뀐 이제 담당 수사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범국민적 문제 제기로 네, 네. 그쪽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2번 발행했는데 2번 다 법원의 통째로 기각돼서 큰 또 화제가 됐죠. 법원이 나경원 씨 같은 일종의 법조 엘리트 세력 또 남편도 지금 현직 부장판사니까 네. 김재호 부장판사잖아요. 옛날 나경원 씨의 선거법 나경원 씨를 비판했던 네티즌들 나경원 씨가 고소했는데 네네. 그때 그 재판에 검사한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분이 김재호 부장판사 남편인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 씨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것은 김재우 부장판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거랑 똑같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장판사라서 봐준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심각한 의심을 제기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체제는 조사 안 했지만 네네. 새로 최근에 바뀐 네. 담당 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수사를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실은 안진걸 소장님 모신 이유는 나경원 전 의원 내용 중에서도 아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민원련이 최근 모니터 보고서도 내고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제 함께 초대를 했는데요. 이번 나경원 씨 아들 특혜 의혹도 저희가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혜 의혹은 좀 간략하게 말하자면 2019년 9월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씨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시절에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때 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에서 나경원 씨가 서울대 윤형진 교수에게 직접 부탁을 해서 아들이 인턴으로 참여시킨 과정,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연구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 제기됐다 이런 게 저희가 요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접 고발을 하셨던 안진걸 소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나래 활동가님, 그다음에 우리 왼쪽 활동가님은 인사도 아직 활동가. 임동준 활동가. 아직 인사도 안 했어요. 우리 임동준 활동가. 죄송해요. 저만 막 이야기하느라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임동준 활동가님.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임동준 간사님께서 이번에 나경원 보도에 대한 민원연 모니터링 보고서를 주도해서 작성하신 거예요? 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팀원분께서 이 자료조사와 보도 내용 비평을 다 어느 정도 써주신 상태였고요. 저는 최종 검수만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대단. 팀원도 대단하죠. 예, 무려 7페이지짜리에 대단한 보고서 제가 읽으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제 이 시대한 지가 벌써 한 1년 반 되어가고 또 최근에 또 박덕흠 씨 이슈도 대응하고 그렇죠. 조수진 씨 이슈도 대응하고 제가 요즘 조수진 이른바 국민의힘당에서 제일 좀 문제가 많았던 분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모니터링 보고서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원연 여러분, 미디어 탈곡 애청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이렇게 7장짜리 정말 대단한 보고서 나왔고 저도 읽어보고 정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니까요. 나경원 씨의 비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관련 비리, 딸 관련 비리, 자기 집안 홍신학원 사학 비리,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들, 딸과도 관련이 있고 자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또 2013년 스페셜 올림픽과 관련된 비리입니다. 이렇게 크게 4 덩치인데 이야기하려면 이거 한 10시간, 12시간도 갑니다.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아들 특혜 의혹 보도 이제 민원연 보고서 특히 이제 MBC하고 JTBC는 적극 보도했는데 나머지 종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보도도 안 하고 오히려 나경원 입장만 대변한 그런 종편들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사실 이번에는 TV만 했잖아요. 신문도 보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보 언론마저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전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큰 이 이슈를 계기로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보도를 안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혹시 우리 민원 회원님들이나 미디어 탈곡 애청자들 중에 한겨레 기자님들이나 경향신문 기자가 있다면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진지하게. 근데 이제 모니터링 보고서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 특혜 문제는 고등학생 시절에 이 사람이 일단 중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요. 불법 유학입니다. 이것부터가. 네.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최소한 부모님 중에 하나와 같이 가야 돼요. 그쵸. 우리나라 현재 법에는.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불법 유학이고 나경원 씨가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유감이다 이렇게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 유학이면 그쵸. 국민들한테 그 야당의 원내대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고 무슨 대선 후보까지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거론되는 사람이면 우리 국민들은 하지도 않고 해서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면 사과를 해야지. 무슨 맨 말 이 사람은
단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딱 2번 유감인데 아들 불법 유학 거라고 그다음에 서울대 연구실 쓴 과정에서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한테 부탁했다.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니까. 왜냐면 그것도 원래 본인은 말 안 하다가 상대방 윤형진 교수가 그렇게 실토를 해버리니까 그게 특혜로 비춰졌다면 특혜가 맞는데 특혜로 비춰졌다면 유감이래. 특혜가 맞고요. 국민들 앞에 사과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아들이 그리고 고등학생 때 와가지고 2014년 여름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고등학생들은 쓰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는 국립서울대, 국민대 헬스로 운영되는 국립서울대 연구실을 4주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당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오로지 얼마 전까지 서울시장 후보였고 당시 집권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이었던 나경원의 부탁으로 한국의 고등학생 누가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논문을 2개를 발표합니까? 논문 2개 발표는커녕 연구실 자체에 접근이 안 되죠. 거기 가서 논문을 2개를 발표했는데 하나가 제일저자 논문인데 제일저자니까 1등 저자라고 올라 있는 논문인데 그걸 이제 서울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기여는 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윤영진이 그것도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이미 실토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제일저자가 정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대 연구진실조사위원회가 굉장히 봐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료도 되지 않았고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서울대 연구실이나 실험실은 국민들의 헬스로 사용 고가의 장비들이 있고 또 실험실에 연구실이다 보니까 위험 장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사전 안내 교육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게 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모니터 보고서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교수가 고등학생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다 아이디어도 주고 지도해주고 뭐 실험 장비도 준 다음에 인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인체를 대상으로 하면 IRB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IRB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저자 논문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문인 제4저자로 올린 논문인데 그 논문은 아예 서울대 연구진실조사위원회에서 봐준다고 했는데도 도저히 못 봐줬나 봅니다. 이건 논문에 기한 게 없으니까 부당 저자다. 그러니까 논문 사귄 거죠. 그러니까 논문에 거짓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제4전 논문 관련해 갖고는 황당했던 것은 그 논문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는 다른 대학원생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절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가짜로 올린 게 아니라 표절 논문에까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중의 사기인 거죠. 가짜 논문에 표절 논문에 가짜 이름을 올린 가짜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4자 논문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둘 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이 사람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아, 고등학생? 예. 아마 추정컨대, 서울대에서 이렇게 논문을 썼을 때 서울대 대학원생,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라 쓰면 분명히 안팎에서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대학원생도 아니고. 왜 나경원의 아들을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2번이나 논문에 일저자를 올렸냐라 문제제기가 있을까봐 아마 서울대 대학원생인 것처럼 속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으로. 2번이나 실수했다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이제 논문을 2군데 출품했잖아요. 하나는 UMFC 경시대에 냈고요. 고등학생. 하나는 IEEE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기전자 학회에 이탈리아 밀라노 학술회의에 냈는데 거기에는 특히 고등학생 경시대에는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냈겠습니까? 고등학생 경시대니까 거기는 당연히 고등학생으로 바꿔냈겠죠. 그럼 그래서 2등을 한 거로 됐습니다. 그게. 그럼 예일대 입시에 분명히 제출됐을 것입니다. 나경원 씨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입장 표명이 딱히 없다. 분명히 제출됐겠죠. 저희들은 둘 다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일저자 논문 고등학생이 한국이 최고 국립대학교에서 논문을 2개나 발표했어요. 하면서
하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경시대에서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네. 하나는 또 이 그다음 제일 저자 논문은 미국의 경시대 준우승하고 그다음에 제일 저자 논문하고 제사 논문 포스터 2개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적인 학회 EMBC 의생체공학 무슨 학회라는 건데 거기 가서 발표까지 됐습니다. 하고 예일대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보도로만 했던 게 서울대 연구진성위원회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특히 이제 또 제일 저자 논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IEMBC. 근데 그럼 당연히 자기가 제일 저자 논문이니까 발표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학회 발표니 뭐니 이런 것도 다 교수 2명하고 대학원생들이 도와줍니다. 온갖 티시를 다 해줍니다. 그 조사 결과서나 보면 대학원생 또 다른 대학원생을 그것도 신입생을 대신 보냅니다. 대리 발표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내게 합니다. 400만 원 가까워.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 나왔던 게 이건 예,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죠. 서울대 연구진실조사위원회에는 뭐 대리 발표에 따라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 발표 과정 문제가 없는지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숨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민주당 서동영 의원하고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이 집요하게 서울대한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내서 결국 제일 저자 논문에 또 다른 저자로 등장한 당시 서울대 의대 대학원생 신입생이 이름을 올렸고 대신 그 사람이 대신 가서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자기 돈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혈세로 이렇게 준 것을 국민의 혈세를 보건복지부와 서울대에 준 어떤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쓴 거니까요.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부당저자로 확인이 됐어요. 네네. 그 지금 대신 발표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경원 씨는 뭐라 하냐면 공동저자가 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저자가 아니라니까요. 서울대 연구진실조사위원회 공동저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네. 이렇게 나경원 의원 전 이제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쟁점에 대해서 지금 의혹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다 이제 풀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임동준 활동가도 이거 정리를 했으니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저희가 IRB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IRB가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IRB의 승인을 안 받고 이 연구를 진행을 해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수상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경진대회의 규정 자체가 IRB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네. IRB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이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이 IRB라고 하네요. 네,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있냐면 이 실제로 의학 연구를 하다가 실험자들이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뭐 과학적이거나 그렇죠. 혹은 손상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승인을 받으려는 절차예요. 네. 그래서 이 IRB를 승인을 받는 게 규정으로 있었던 건데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실제로 KBS가 가서 이 경진대회의 주최 측에 문의를 했더니 IRB 승인을 안 받았으면 잘못된 연구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IRB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고 그리고 사저자 논문 같은 경우 MBC가 11월 18일에 보도를 했던 작년 11월 18일에 보도를 했던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연구 자체가 2014년도 하반기 삼성 미래기술 육성센터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도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근데 이 대상을 한번 확인해봤더니 참여 연구원은 국적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기관 근무자여야 하고 과제 착수 시 국내 소재 기관에 상근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예 나경원 씨 아들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을 제외하고 저자 5명을 확인해보면 2명은 서울대 교수였고요. 나머지 3명은 서울대 소속의 박사급 연구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해당이 되는 인물들인 거죠. 근데 나경원 씨 아들은 해당 자격 요건이 안 됐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국내 연구기관에서 상근할 수 없는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이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그래서 삼성에 보고하는 것마저도 속이려고. 아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처장님이라고 우리 신부사님. 네, 예전에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적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네, 안진걸 소장님이랑 임동준 활동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저는 계속 머릿속에 혼자 들었던 생각이 아니, 이게 너무나도 보도가 많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자체도 굉장히 특혜, 비리, 의혹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볼 만하지만 더군다나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한 비리 의혹인데 이게 분명 보도가 많았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MBC랑 JTBC가 좀 관련해서 괜찮은 보도들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알기로 그 KBS의 뭐 김화진 기자님, 이화진 기자님, 네. KBS도 좀 유의미한 보도를 우리 몇년 보고서 나오죠. 9시 뉴스에는 계속 뉴스는 빠졌지만 인터넷 보도는 아주 집요한 특종 보도나 탐사 보도를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보도가 좋은 게 많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거를 직접 고발을 하신 안진걸 소장님이 느끼기에 몸소 체험을 해봤을 때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뭐 고발을 했을 때 보도는 뭐 많이 왔었는지 제가 기억나는 건 MBC, JTBC 그 다음에 KBS밖에 없어요. 그 세 개밖에. CBS가 잠깐 보도한 거 이 4개 방송은 정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문도 거의 다 하면 고발한 것은 그나마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워낙 난리를 피운 게 나경원 제1야당 대표니까 그럼 당신은 괜찮습니까? 본인적 질문이 있으니까 당신은 더한 것 같은데 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언론이란 게 나경원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씨는 괜찮은 겁니까? 하고 묻고 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MBC, JTBC, KBS 말고는 거의 정말 제도 언론에서는 보도가 없었는데 고발할 때는 고발은 팩트로 이제 시민단체, 공직 시민단체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뭐 사진 찍으러 오고 통신사나 사진기사나 뭐 인터넷 매체들 중심으로 나갔죠. 주요 신문, 주요 방송은 종편하고 주요 신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은 직접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몸소 느꼈을 때 정말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보도를 좀 찾아보기 힘들었고 기억에 나는 걸 손에 꼽았거든요. MBC, JTBC, KBS 이렇게 손에 꼽았는데 맞습니다. 임동준 활동가 이게 저희가 약 1년 정도의 보도를 정리한 건데 실제적인 데이터 결과로는 어떤지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시기를 한 4개 정도로 잡아서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2019년 9월 의혹이 처음 제기되기 시작했던 타이밍. 이 시기에는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보도는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걸 보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 11월 중순 즈음에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제4저자 논란, 그 논문 관련된 논란이 또 하나가 제기됩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던 자격이 없다. 어떻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의혹 같은 경우는 MBC가 주도로 보도를 했고요. 근데 MBC 외에는 다른 방송사가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예?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게 올해 6월이었는데 올해 6월에 이 기간의 보도를 봤더니 MBC가 한 건, MBN이 한 건, 나머지 방송사는 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이슈가 있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이 결정문이 공개가 됐어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심사한 이 결정문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추가가 돼 있던 게 그 서울대 대학원생이 무자격자인데 밀라노에 대신 갔다. 이 내용과 함께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도량을 확인해 봤더니 MBC가 2건, JTBC가 3건 있었습니다. 나머지 방송사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MBC하고 JTBC는 좀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특히 MBC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한 게 좀 눈에 띄었고 JTBC 같은 경우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보도를 한 게 눈에 띄었는데 나머지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MBN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에는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딱 한 건 보도를 한 게 눈에 띄었고 나머지 뭐 KBS, SBS, TV조선 채널A 같은 경우는 2019년도 9월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보도를 하고 이후에는 보도를 아예 안 하는
이런 양상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임동준 활동가가 이야기해주는 저희 민원련의 방송 모니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상파 3사, SBS, KBS, MBC, 그리고 종편 4사죠. JTBC, 채널A, TV조선, MBN 이렇게 4개에서 총 7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임동준 활동가가 이렇게 총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되게 눈에 띄는 방송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MBN 이야기를 저는 좀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안진걸 소장님이 지난 여름에 민원련에 미디어 탈곡에 함께 오셔서 그때는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뭐 요런 거 같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나가듯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또렷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제사저자 논문 그 자격이 없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이거를 다루는 언론이 너무 없다. 이거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서만 이제 실드를 하고 넘어갔고 제사저자 이야기는 정말 언론 보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MBN이 지금 유달리 눈에 띄는 이상한 보도를 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N은 7개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2019년도 9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보도를 안 한 방송사였어요. 네네. 근데 MBN이 딱 한 건 보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6월 달에 이제 서울대에서 연구 그 심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였어요. 네.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나경원 아들 논문 논란, 서울대 문제 없어. 이게 보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 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논란이 됐는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제목인 거죠. 그래서 이 보도 시작부터 근데 이 보도는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보도 시작 멘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대 연구 논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논문 특혜 논란과 함께 불거진 지 9개월 만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자녀 논문 특혜 논란. 연구 기획, 실험, 데이터 분석, 논문 분석이 모두 끝난 후에 합류했는데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시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고교 시절 서울대 윤모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인턴인 건 뭐건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로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을 일단 불공정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정치 공방의 문제로 일단 표현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안 자체를 MBN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명한 내용은 그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제1저자 그 논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만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다만 제4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단순 데이터 검증만을 도왔다며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MBN이. 요즘 말로 실드라고 하나요? 이런 거죠. 네. 실드죠. 실드를 아주 도대체 나경원 씨가 뭐라고 저렇게 실드를 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 마지막에 또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는데.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은 지난해 9월 연구 부정 행위로 판단해 취소 처리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굳이 또 다시 비교를 한번 하면서 약간 나경원 씨 아들은 문제가 없고 조국 씨 딸은 문제가 있어서 논문 취소가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보도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임동준 활동가 얘기 들어본 거 보면은 저녁 종합뉴스에서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는 모양새를 MBN이 보였는데 근데 또 여기에 못지않게 나경원 전 의원 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해준 언론도 있다고 해요. 이것 좀 같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늘 예측이 되는 이 방송사들이 이렇게 한 건데 누구였냐면 TV조선과 채널A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9월 달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도 MBN은 아예 보도를 안 해버렸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는 걸 보도했는데 TV조선 채널A는 뭘 보도했느냐. 나경원 전 의원 측 입장은 이런 겁니다라는 걸 이제 보도해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보도 TV조선 보도를 보면 실제 보도 내용에서 나 원내대표 측은 논문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정리한 포스터라면서 물타기성 음해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측은 학회지에 올라간 논문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경시대회에 출품했던 것이라며 밀라노 학술대회에서도 논문 초록 수준을 제출하는 포스터 세션에 제출했고
고등학생도 연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측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도를 다 보면은 저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 측이 저런 의혹이 이렇는데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게 사실이 아니구나. 뭐 이 정도의 내용만 느껴지는 거죠. 채널A 같은 경우는 TV조선의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그러니까 TV조선이 앞서서 나경원 전 의원 측 주장을 충실하게 전달해줬다면 채널A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갑니다. 그래요? 어떻게 더 가느냐. 나 원내대표는 아들이 직접 실험하고 작성한 연구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한 그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씨가 미국 예일대 진학 과정에서 이 경력을 사용했는지도 논란인데 나 원내대표는 아들의 고등학교 우등 성적표를 공개하며 실력대로 입학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과 달리 보도한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우리 아들 이렇게 뛰어나서 예일대 간 거지. 이것 때문에 간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성적표를 공개했거든요. 성적표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나 원내대표 아들의 고등학교 우등 성적표를 공개하며 실력대로 입학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이게 뭐냐면 얘기를 이 보도를 다 보고 나면은 TV조선은 저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 아닌가 보다. 뭐 이 정도에서 멈춘다면은 채널A 보도를 보면은 저건 사실이 아니고 나경원 아들이 정당하게 입학했는데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갈 수도 있지. 나쁜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나경원 씨도 얼마나 재밌냐면 온갖 딸과 아들 관련된 부정과 비리가 다 확인이 돼도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들이 딸은 장애인이었어요. 아들은 공부 잘해요라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따님이 장애인이고 우리도 가슴 아프고 또 그분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은 더 옹호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장애인과의 공정한 기회를 짓밟고 딸에게 비리와 특혜를 준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장애인이니까 어떤 사회적 배려를 받은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건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 관련해서도 온갖 부정과 비리 우리 한국 고등학생은 아무도 쓸 수 없는 이른바 본인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수없이 많은 전국의 모든 엄마들 또 미국의 재미교포들 엄마들이 다 글을 그렇게 올립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엄마의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할 권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당신은 근데 지금 2중 3중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가 있는 교포들의 엄마들의 마음을 헤집고 짓밟고 있는 거다. 아들이 공부 잘했단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그 사람 아들이 공부 잘했는지는 아무 논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관심사가 아닙니다. 공부 잘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의 대학은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갖 그런 이른바 스펙이라든지 커리어 같은 필요하죠. 것들을 다 쌓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실제 다 미국 입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 무슨 각종 뭐 봉사 경력, 그다음에 인턴십 경력, 거기에다가 이런 경시대나 학술대 얼마나 창의력이 있고 수학 능력이 대단한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 참여라든지 학습 참여가 능동적인 이런 거 다 살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위해서 국립서울대 우리 국내 헬스로 운영되는 기관을 악용해놓고 또 끝까지 인정도 안 하고 아들 공부 잘한다는 말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2중, 3중으로 열받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받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실은 저는 이 나경원 씨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 비판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을 봤을 때도 또 고발에 앞장서셨던 입장에서 또 하고 싶은 언론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한국 언론은 조종을 울렸다 그래도 조종을 울렸다. 한국 언론은 죽어버렸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은 아예 기자란 말도 안 쓰고 기자를 아주 맹비난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언론은 뭐 이미 기자란 말을 국민들로부터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송사와 신문사가 정말 진실과 팩트에 기반해서 모든 성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다 언론 권력화 돼가지고 자기 사주에게 자기 회사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사주와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극단적 극우적
또는 보수적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 전락한 거죠. 언론이 아니죠. 언론사가 간판을 내리고 정치를 해라는 겁니다. 그냥. 이러면 아까 여기 나오는 뭐 TV조선이나 채널이나 MBN이나 그냥 국민의힘 공보국을 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기간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갖고 뭐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송도 틀어주고 돈도 받으면 될 텐데 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인 척 하냐는 거죠. 이미 그런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보고요. 이 와중에도 우리 MBC, JTBC 그다음에 KBS에서는 보도를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YTN도 보도를 꾸준히 이제 오늘 보도체들은 빠졌는데 YTN도 꾸준히 보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맙고 다시 한번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든다. 깊은 의문이고요. 또 언론 이야기와 함께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언론 현재 한국 언론. 네,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뭐 이렇게 좀 소감 마무리를 해보아도 될까요? 네, 그럼 저희 항상 임동준 활동가가 나오면 오늘의 주제에 맞는 음악과 함께 인사를 드리거든요. 와우. 그래서 임동준 활동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뭐예요? 네, 오늘 제가 넬의 유령의 노래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유령의 노래? 네. 이 가사 자체가 거의 뭐 유령 입장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왜 보이지 않느냐, 보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됐건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됐건 그 어느 것과 상관없이 부모의 전화 한 번으로 대학 교수에게 지도를 받아서 논문의 1저자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예.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근데 누군가의 사례는 보도가 되고 누군가의 사례는 굉장히 의혹이 많이 일고 있는데도 보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유령의 노래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좀 보도하시라. 이 정도면 보도를 해야 된다. 네. 좀 그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실은 아까 제가 숫자로 혼자 세봤는데 그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4개의 시기를 나눠서 7개 방송사 저녁조감 뉴스를 총 따져봤을 때 한 10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전체 다 합쳤을 때. 정말 보도량이 미미하죠. 보도량이 너무 적어서 10건 좀 넘나요? 뭐 다 합치게 되면은 뭐 한 12건 정도. 그러니까. 20건은 약간 넘겠네요. 20건은 대략 20건 정도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 의혹은 그러니까 셀 수조차 없잖아요. 100만 건은 확실히 넘었죠. 100만 건은 확실히. 네, 저 방송사 저녁종합 뉴스 따져보면은 정말 수많은 보도를 했을 텐데 나경원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도를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혹은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들을 보면서 좀 임동준 활동가의 말 그리고 이 음악이 참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넬이라고 하면 옛날에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지 않나요? 네? 거리를 헤매다가 기억을 걷는 시간이 되죠. 그렇죠. 그 노래죠. 그 노래였나요? 속에서 어쩌저저저저저저 그죠 그 노래. 네,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딱 하나 그 기억을 걷는 시간. 네, 네, 그 노래예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랑 느껴질 수도 없고 보여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외로움 속에 괴로움 속에 날 부르고 오늘 이렇게 또 안진걸 소장님 저희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의 3번째 출연이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좋은 이야기로 좀 만나뵈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론 보도와 민생 경제 이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민원연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민원연 간 사람들 너무 응원합니다. 여러분 민원연에 한 달에 10,000원씩. 그리고 여유가 되면 고발 뉴스와 뉴스타파와 서울의 소리와 황희도 TV 등등등등. 시사타파 TV 빼먹으면 안 되죠. 민중인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 언론 만들어 가자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